튜더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는 아마 블랙베이일 겁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튜더에서 가장 실속 있는 모델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의외로 이 시계를 꼽고 싶습니다. 바로 튜더 로얄 신형입니다. 사실 로얄은 그동안 튜더 안에서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었습니다. 블랙베이처럼 확실한 헤리티지 다이버도 아니고 레인저처럼 튜더 특유의 툴워치 감성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신형으로 나온 블랙베이 1 시리즈가 꽤나 드레시하게 변경되면서 범용 무브가 적용된 구형 로얄의 입지는 더 좁아져 갔죠. 그런데 이번 신형 로얄은 얘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브먼트, 사이즈 구성, 컬러까지 업데이트된 데다가 여기에 미세 조정 클래스프까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여전히 블랙베이와 레인저보다 낮은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계가 지금 튜더에서 가장 저평가된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형 34mm 청판, 신형 36mm 녹판, 그리고 구형 38mm 골드까지 다양한 로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형 로얄을 왜 실속이 있다고 보는지, 신형 모델에서 좋아진 점들을 비교해보고 또 34에서 38mm까지 사이즈별로 착용감과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튜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체 컬렉션을 쭉 보면 200개가 넘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해보면 로얄의 진가가 보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은 1926 라인입니다. 38시간 파워 리저브에 범용 무브먼트가 적용된 엔트리 컬렉션이죠. 그 다음으로 보이는 여성용 라인 클레어드 로즈 역시 범용 무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뜬금없이 자사 무브와 T-핏 클래스프가 적용된 로얄 신형이 400만원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형 로얄을 보면 구성이 꽤 놀랍습니다. 36mm 기준 국내 가격이 400만원대 중후반이고 여기에 70시간 파워 리저브에 매니팩처 칼리버, 코스크 인증, 100m 방수, 9.7mm의 얇은 두께, 그리고 T-핏 미세 조정 클래스프까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과거 이미지인 예쁜 엔트리 모델이라 보기에는 스펙이 꽤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저는 이 T-핏 클래스프가 로얄에 적용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계는 소목에 딱 맞아야 만족감이 올라가는데요. 시계는 계절이나 컨디션에 따라 소목이 붙고 빠지면서 착용감이 계속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로얄이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가진 시계라서 다른 가죽이나 러버 스트랩으로 줄질이 어려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모델을 찾는 분들이 링크 하나를 추가하자니 너무 크고 빼자니 소목에 좀 조여오는 애매한 착용감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일체형 브레이슬릿인 로얄에 손쉬운 미세 조정이 적용됨으로써 실사용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도 중요합니다. 구형 로얄은 디자인은 화려하지만 내부 구성이 가격에 비해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형은 매니팩처 칼리버가 들어가고 파워 리저브도 약 70시간으로 길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풀어놓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차도 멈춰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실제로 시계를 여러 개 돌려차는 사람에게는 꽤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앞서 얘기한 가격을 같이 고려해보면 시계가 참 매력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인저는 500만원대를 넘어가고 블랙베이 계열은 60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얄은 그보다 낮은 가격대에 있으면서도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시계를 선호하냐는 건 물론 취향의 문제겠지만 적어도 시계값 대비 보여주는 맛을 놓고 보면 로얄은 상당히 강한 시계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링크 간격이 촘촘한 5연 브레이슬릿, 스포티한 일체형 디자인에 노치가 들어간 화려한 베젤, 거기에 로만 인덱스나 중앙에서 뻗어나가는 바 인덱스와 썬레이 다이얼이 보여주는 장식성까지 합쳐지면 툴워치 느낌의 튜더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신형 로얄이 2026년 튜더 신제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모나크 모델이 있었고 블랙베이 계열도 업데이트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나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색깔만 바꿨거나 디자인 요소를 소폭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로얄은 단순히 색상 하나 바꾼 정도가 아니라 사이즈 구성, 무브먼트, 브레이슬릿 착용감, 그리고 다이얼 변경을 통해 전체 상품성을 환골탈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튜더 안에서 비교적 낮은 쪽으로 유지했죠. 그래서 누가 저에게 지금 튜더에서 가장 살만한 시계, 실속 있는 시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로얄 신형을 꽤 진지하게 추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얄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골드의 브라운 다이얼 그리고 로만 인덱스 모델입니다. 이 화려한 조합이 로얄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요. 로얄 특유의 노치 베젤에서 뭔가 로마의 콜로세움이 떠오르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로얄에는 로만 인덱스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초코 콤비 모델은 신형이 되면서 바 인덱스로 변경됐는데요. 물론 이 현대적인 바 인덱스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이제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34mm, 36mm, 그리고 38mm를 한 번에 모아봤고 제 손목 둘레는 15.5cm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사이즈 모두 착용이 가능한 느낌이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괜찮긴 했는데요. 다만 사이즈별 느껴지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얄의 재미있는 점이 사이즈가 달라질 때 단순히 크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계의 인상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시계들은 사이즈가 바뀌어도 전체 디자인 비례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케이스가 커지면 다이얼도 커지고 베젤도 그에 맞게 조금씩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계들은 손목 둘레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로얄은 손목 둘레보다는 내가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은가에 따라 사이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로얄이 사이즈가 바뀌어도 베젤 두께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3mm 정도의 베젤 두께가 케이스 사이즈에 상관없이 유지되다 보니 그만큼 나머지 다이얼 비율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34mm는 상대적으로 베젤이 크고 다이얼은 작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38mm는 베젤이 얇게 느껴지고 다이얼은 크고 넙대대하게 보이죠. 그래서 34mm를 착용했을 때는 시계 디자인 요소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게 작은 사이즈와 합쳐지니 시계가 클래식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38mm는 다이얼에 빈 공간이 많고 또 케이스 크기 대비 두께가 비교적 얇게 느껴지다 보니 클래식보다는 젊고 럭셔리한 스틸 스포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36mm는 둘 사이에서 양쪽 느낌을 적당히 가져갈 거라 짐작했는데요. 바 인덱스 때문인지 34mm보다는 38mm의 느낌과 유사한 젊고 세련된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튜더 로얄은 예전에는 조금 애매한 시계였습니다. 튜더 안에서는 블랙베이에 밀리고 디자인은 데이트 저스트의 베젤이 떠오른다며 호불호가 있었고요. 또 튜더라는 시계 가격대를 생각하면 범용 무브먼트 구성은 아쉽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형 로얄은 꽤 많은 요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70시간 파워 리저브의 자사 무브, 티핏 미세 조정 클래스프, 새로운 색상과 인덱스, 36mm와 40mm라는 새로운 사이즈, 그리고 여전히 비교적 낮은 가격 포지션까지. 이 정도면 저는 현재 튜더에서 가장 실속 있는 모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로얄은 과거 범용 무브가 들어간 엔트리 라인 포지션에서 튜더에서 확실히 신경 써서 만들어주는 본격적인 컬렉션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사이즈에 대해서도 종합해보자면 34mm는 클래식한 맛, 38mm는 화려한 맛, 그리고 신형 36mm는 가장 균형 잡히고 실용성이 있는 로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튜더 로얄 신형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시계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